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7분이 지나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7분 이내에 진술을 마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진술인 분들 중에 그 절반이 18년 전에 T50 체계 개발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중량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중 해석, 그다음에 구조 설계, 시험 평가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분의 그 책임자로서 체계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8대 항공우주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300명이 되겠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죠. 따라서 이 KFX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KFX 사업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현재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 성숙이 돼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수해야 되는 바로 그 절호의 시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FX 사업의 중요성은 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그 방사청에서의 발표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고, 2013년도에도 국회에서 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군의 발표는 뭐였냐면은 지난 창군 이래 60년 동안 국산, 그 다음에 미국산 항공기 운영을 해보니 이 KFX급의 그 중급 항공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기술이 성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명주기 30-40년 운영기간 동안의 개조, 개량 수요라든지 또는 뭐 가동률, 부품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봤을 때 국내 개발이 공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됩니다. 수출도 해야 되겠고 항공산업도 육성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군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킨 후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사업 관리를 통해서 달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기술적인 준비가 된 것이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T50 개발 처음에 착수할 때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뭐 T50 개발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자료에 있듯이 지금 KT-1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는 전 세계 6개 나라의 130여 대 훈련기의 그 강자로 지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KFX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그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불거진 그런 문제 때문에 뭐 혹시 그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누군가 언론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술 성숙도 뭐 90% 이상 기술을 확보를 했다. 근데 왜 미국 가서 그 구걸을 하느냐? 이 KFX 개발에 필요한 그 기술 개수가 400 몇 개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파악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기술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일일이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체계 개발 진입을 말하자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은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4개 미국의 미 승인 부분,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죠. 이것도 우리가 FX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FX 사업의 절충 교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은 미국이 그 어느 우방에도 이전해 준 적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관계하는 전문가분들이면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2006년도부터 A사 레이더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자체 개발로 진행을 해보되 필요하다면 해외 기술 확보를 해외의 기술 협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은 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도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체계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일정뿐만이 아니라 사업 관리, 위험 관리에서부터 공릉의 공군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 이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 매우 촘촘하고도 거대한 분량의 문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다 검토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그 재검토라든지,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재검토 운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2002년도부터 우리가 13년 동안 지금 신중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 개발 계획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작해 볼 만한 수준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이 착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우선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협상이 이제 진행이 돼서 협상이 완료가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년 12월 달에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한 카운트다운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재검토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되면은 공군의 2020년 이후에 전력 공백 메우는 일은 언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FX 사업의 절충 교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은 미국이 그 어느 우방에도 이전해 준 적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관계하는 전문가분들이면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2006년도부터 A사 레이더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자체 개발로 진행을 해보되 필요하다면 해외 기술 확보를 해외의 기술 협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은 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도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체계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일정뿐만이 아니라 사업 관리, 위험 관리에서부터 공군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 이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 매우 촘촘하고도 거대한 분량의 문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다 검토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불거진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언론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술 성숙도 90% 이상 기술을 확보를 했다. 근데 왜 미국 가서 구걸을 하느냐? 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수가 400 몇 개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파악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기술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일일이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체계 개발 진입을 말하자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은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4개 미국의 EL 미승인 부분,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죠. 이것도 우리가 FX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현재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 성숙이 돼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수해야 되는 바로 절호의 시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FX 사업의 중요성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방사청에서의 발표에서도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고 2013년도에도 국회에서 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군의 발표는 뭐였냐면은 지난 창군 이래 60년 동안 국산, 그 다음에 미국산 항공기 운용을 해보니 이 KFX급의 중급 항공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기술이 성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명주기 30-40년 운영기간 동안의 개량 수요라든지 또는 가동률, 부품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7분이 지나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7분 이내에 진술을 마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진술인 분들 중에 절반이 18년 전에 T-50 체계 개발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중량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중 해석, 그 다음에 구조 설계, 시험 평가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분의 책임자로서 체계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8대 항공우주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300명이 되겠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죠. 따라서 이 KFX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KFX 사업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봤을 때 국내 개발이 공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됩니다. 수출도 해야 되겠고 항공산업도 육성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군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킨 후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사업 관리를 통해서 달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기술적인 준비가 된 것이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T-50 개발 처음에 착수할 때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T-50 개발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자료에 있듯이 지금 KT-1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는 전 세계 6개 나라의 130여 대 훈련기의 강자로 지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KFX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